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조직을 자기들이 지키고 썩은 암덩어리가 있으면 도려내는 게 조직의 통상적인 어떤 그 건강성을 유지하는 상식적인 행태인데 거꾸로 지금 윤핵관이 한동훈 대표한테 맞서다 보니까 김대남을 보호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조직이 절단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이종호한테도 입도 뻥긋 못해. 명태균한테도 입도 뻥긋 못해. 그런데 지들 얼굴에다가 똥물을 확 끼얹는 그 배신자한테도 한마디도 못해. 그러더니 감싸고 도는 형국으로 이게 한동훈 대표 눈에 비칠 거 아니야. 네. 이러면 절단나는 거지. 이거는 자기들의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려낼 걸 도려내야지. 용산이 그래 여기서 한동훈한테 경고를 하고 나서는 것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네. 이게 누구 책임인데 이게. 같은 당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단 네. 그만큼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이종호가 됐던 명태균이 됐던 김대남이 됐던 사실 옛날 같으면 오히려 펄펄 뛰고 그렇죠. 당장 네. 잡아 넣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 말 한마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성격 아닌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약하면 소리 지르고 펄펄 뛰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을 상대로 말 한마디를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 문제는 최고 집권자가 이렇게 약점이 많아서야 아니 그 사람들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밖에 이미 여러 번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종호 씨가 야 그거 임성근 사단장 내가 그거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죠? 경찰에 최태균 아니 무궁화 2개 달아준 사람. 예, 조병록. 그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도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수준의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을 상대로 한 뭐 발언 다 부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약간 이런 태도로 주진우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아니, 근데 조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 명태균 씨가 굉장히 다변증에다가 씨알이 없는 말로 이제 언론을 막 그 농락하고 있는 건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서 첫째, 내가 다 갖고 있다. 저기 세컨드, 서드 폰 다 있다. 압수수색 아무리 해봐라. 그리고 저기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국가의 그 정치적 경기변기에는 내가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많아. 그래서 이 나한테 자꾸 뭘 그러면은 나도 결심할 수밖에 없어. 이 메시지는 어떤 언론하고 뭐 인터뷰를 하건 통화하건 대부분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오디언스가 용산입니다. 이건 언론들이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네. 사실은 용산에다가 계속 신호를 발신하는 거예요. 네. 예, 웬만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건드리지 말으라고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여사까지는 내가 봐줄게예요. 다른 거는 뭐 웬만한 거는 뭐 이준석도 뭐 나오고 천하람도 나오고 뭐 뭔가 조금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데 본인의 전략은 여사를 방탄침으로써 나머지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깔끔하다니까. 다른 건 그렇게 지저분해도 깔끔하다고. 네. 그 사람의 그게 전략. 예, 그 사람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용산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건 명태균 씨 본인 아닙니까? 이 신호가 벌써 몇 번째 발신이 되나니까 다 수신을 해요.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태가.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약점을 많이 쥐고 있으면 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권 청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앞으로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그게 꼭 이권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사실은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가 안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도 그거 제어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 판을 이렇게 키우는데도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절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절단나는 사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생존 전략은 지금 당장 살기 위한 거지 이게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언젠간 변심을 해서 뭐가 까질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 항상 용사는 그 불안을 안고 살아야 돼. 이런 불안을 끝나는 날까지 안고 살아야 된다고. 아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너졌습니까? 처음에 최순실 미용실관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뭐 술술 하나씩 까지다가 그냥 할 틈도 없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명태균 씨 녹음 파일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서 들었던 대목이 나는 여사가 안 해준다고 하는 줄 알았어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이 났다. 그래서 이준석을 실불사로 오라 그래서 만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총선의 공천의 핵심 지위에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러면 실제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또는 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허수아비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실세였다라는 게 그 확인이 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예. 그러니까 2022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얘기해서 여사만 오케이 하면 되겠지라고 믿었겠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때는 그래서 서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거 폭로하는 기자회견 뭐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서운함이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가 막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건 아닌 것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CBS 한판 승부에서는 치맥 회동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거는 내가 한 거다. 명태균 씨가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치맥 회동은 당대표 비서실에서 한 거고 건대 입구라는 장소도 제가 후보에게 제시해서 선택을 한 거고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그분이 배석했다 해서 그분은 명태균 사장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배석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와 있었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코바나 감동이네. 감동. 내가 보기엔 감동이야. 코바나 콘텐츠도 가고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가 와서 자기 무릎에 누워버리니까 개 주인이 놀라서 네가 왜 거기 누워 있어 이것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한테도 친화력이 좋은가 봐. 그 김건희 여사가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의 이런 에피소드에는 일부 화풍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걸 대단하게 꾸미는 재주도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지만은 지금 그 명태균 씨는 나름대로 자기 패를 서서히 다 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머니 속에 무수히 많은 패를 갖고 있다는 이걸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다고 지금. 이 양상에서 사실은 용산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인이 협박이란 단어를 썼어요. 내가 협박범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뭐 이렇게 항의하죠. 강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명태균 씨 얘기를 다 받아 적어주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건 이 정도로 나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언론에서. 그러나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응당 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원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근데 명태균 씨가 진짜 협박을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소위 세비 반띵. 예. 아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절반씩 딱딱. 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사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면 이거 구속 안 할 방법이 없죠. 창원지검이. 예, 영장을 어떻게 안 쳐?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 근데 명태균 씨가 보기엔 지난 4월 총선은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조금씩 나중에 내가 알게 돼서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정말로 나한테 구속영장을 친다? 이거는 용산에서 오케이를 해줬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그 여러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이거를 무혐의를 못 해줘? 당연히 서운하지. 당연히 총선 때 공천보다 본인이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훨씬 삐질만한 일이죠.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만약에 삐딱하게 나온다.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 삐딱하게 나온 건 이런 거에 갖고 정말 영장을 쳐? 이러면 나 이거 다 까? 네. 라는 진짜 협박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진짜 협박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나는 말이요. 예. 요즘 뭐 이종호 씨, 명태균, 김대남 이런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제 천공이 초라해 보여. 사실은 예.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되는 걸로 알았거든. 네. 근데 그 정도 신공이 아니야. 이건 훨씬 세. 예. 그러니까.